제가 형사법을 담당을 하고 있는데 형사법이 우리 개편 과목에서 워낙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 좀 아실 거예요. 형법하고 형소법이 지금 합쳐지면서 특히 그 중에 이제 그 형소법은 수사하고 증거 파트를 나오는 걸로 돼 있고요. 전체에서 좀 일부로 축소가 됐습니다. 형소법은 조금. 그리고 형법은 그대로 가는데 아마 이 형사법이 40문제가 나올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 40문제 중에 형법이 약 한 70%, 그다음에 형소법이 약 30% 정도 나올 건데 그 형사법에서 여러분이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마. 형법 중에서는 총론이 좀 어렵다는 얘기 좀 들으셨을 거고, 그다음에 형소법 중에서는 증거 파트가 좀 어렵다는 얘기 좀 들었을 겁니다. 근데 아마 지금 우리 형사법 기본 강의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형사법이라는 과목이 법 과목이기 때문에 체계를 좀 잘 잡고 기본기를 잘 다져주시면 충분히 100점이 나올 수 있는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목표를 여러분한테 최소한 하나 정도 틀리는 거 아니면 100점을 하는 게 제 목표고요. 법 과목은 충분히 가능한 점수거든요. 영어나 이런 과목은 사실 해도 안 되는 게 그런 면이 있는데 법 과목은 하면 점수 나옵니다. 실력을 충분히 검증할 수 있는 과목이에요.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 실력 차가 충분히 날 수 있는 과목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형사법에서 남들보다 훨씬 더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도록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저도 열심히 해서 꼭 그렇게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요. 형사법 공부는 아시겠지만 형법은 이론이고요. 형소법은 실무 과목입니다. 형법이라는 것은 이론 과목이기 때문에 이해를 잘 해두셔야 돼요. 그래서 체계를 잘 잡으셔야 되고, 형소법은 실무 과목이에요.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경찰에 가셔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실무를 좀 아시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또 형법은 총론은 정말 그야말로 이론이에요. 이론인데 이론이 중요하게 되면 이해를 정확히 하셔야 되고, 그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강론도 좀 배우시고 그러시면은 제가 이렇게 형법을 해보면 느낌이 어떤 거냐면 형법은 참 재밌는 과목이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 느낌 있죠. 우리가 수학 공식을 하나 배웠는데 그 공식을 딱 가지고 문제가 탁탁 풀렸을 때 그 느낌, 야 이렇게 하니까 문제가 다 풀리네. 굉장히 어려운 줄 알았는데 형법은 그런 느낌을 줄 수 있는 과목이에요. 그래서 기본기만 잘 잡아주시면은 판례들이 안 배운 판례를 갖고 왔는데도 그게 풀려요. 저도 기본 강의 할 때 지금 학생들이 질문할 때 왔을 때 저한테 와가지고 안 배운 걸 가지고 이렇게 슬쩍 한번 저한테 제가 생각하는 게 맞는지 좀 교수님 좀 봐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와서 질문을 해요. 그래서 내가 듣고 그래 네 생각이 맞아. 안 배운 건데 잘하네. 그랬더니 그러면 본인이 기분이 좋아가지고 이거 맞죠? 라고 해서 막 기분 좋아서 갈 때가 있어요. 근데 형법은 그런 재미를 좀 느끼셔야 됩니다. 체계만 잘 잡으시면 판례 대부분을 이론 가지고 다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실력을 좀 잘 하시면 형법에서는 좋은 점수 얻을 거고요. 형소법은 실무 과목이기 때문에 실무를 제가 실무 경험 바탕으로 해가지고 여러분한테 실무적인 것은 잘 말씀을 드릴 거예요. 하여튼 형법하고 형소법은 제 목표는 여러분한테 100점 맞게 해드는 게 목표입니다. 그리고 저는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하여튼 수업 진도만 잘 따라보시면, 커리만 잘 따라보시면은 형법하고 형소법은 아마 전혀 여러분이 형법, 형소법 때문에 내가 합격했다는 얘기가 나오지 형법, 형소법 때문에 내가 점수가 좀 안 나왔다는 얘기는 안 나오도록 하여튼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하겠고요. 또 자신도 있고 또 여러분이 잘 따라주시면 좋은 결과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형사법이 변호사 시험 형태로 나오나요? 그건 모르죠, 여러분.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이 작년이나 재작년에 우리 기출 문제 가지고 시끄러웠던 거 아시죠? 그 경찰청이 출제를 그렇게 하라고 했을까요? 경찰청은 절대 그렇게 출제하라고 안 해요. 근데 출제위원들이 고집을 부리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경찰청이 어떻게 한다는 방침은 있을 수 있지만 출제는 출제위원의 고유한 권한입니다. 그래서 어떤 출제위원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문제는 달라질 수 있어요. 다만 기본 방향은 있어요. 이제 출제위원들한테 경찰청에서 방침을 주는 건 있어요. 근데 아마 처음부터 변호사 시험 형태로 처음부터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일단은 기존에 나왔던 형태가 있기 때문에 형법과 형소법을 합쳐서 사례 형태로 나오는 건 나중에는 그렇게 나올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당장 내년 초부터 그렇게 나오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형법 자체에서 좀 어렵게 내고 형소법 자체에서 어렵게 나오고 아마 그렇게 나올 가능성이 저는 많다고 봅니다. 다만 좀 시간이 지나고 나면요. 난이도가 좀 올라가게 되면 나중에는 그렇게 형법과 형소법이 합쳐지는 형태로 나올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형법 교재
따로 나오냐고 물어보는데 일단은 내년 1차 준비하는 친구들은 우리 지금 기존에 보고 있는 우리 그 옥셈 체계 형법을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걸로 내년 1차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제가 그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다만 내년 2차 준비하는 친구들을 위해서는 제가 좀 교재 작업을 하거든요. 기본서를.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는 교재를 새로 만들어서 아마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나와도 올 연말쯤에나 나오니까 내년 1차 준비하는 친구들은 옥셈 교재 좋으니까 그 책을 가지고 잘 끝까지 잘 준비하셔가지고 내년 1차 합격하셔버리면 돼요. 그리고 2차 시험 내년 2차 준비하는 친구들을 위해서는 제가 책을 새로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기출문제집도 지금 기본 강의 우리 복습용으로 만드는 기출문제집도 지금 6월 말쯤에 아마 지금 나오는 걸 목표로 하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그때 나오거나 한 일주일 정도 늦어지거나 그럴 것 같은데 그때 나와서 하여튼 수업에 교재로 사용할 생각입니다. 경간부 강의 하냐고 저 물어보신 분도 계시네. 경간부 강의는 제가 시간이 없어서 못해요. 근데 다행인 게 내년부터는 경간부하고 저희하고 형사법이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저기 별도로 경간부 강의를 따로 들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제가 여기서 하는 강의는 여러분도 제가 그 원래 강의하는 스타일 잘 아시잖아요. 제 강의 들으면 변호사 시험도 준비할 수 있고 지금 변호사 시험 준비하는 친구도 제 강의 듣습니다. 그러니까 경감비 준비하는 친구들이 제 강의 들어도 충분합니다.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어떤 저는 뭐 가능하면 실력을 키우는 강의를 하기 때문에 제 강의 듣고 우리나라에서 형사법 제일 어려운 시험 보셔도 전혀 지장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지엽적인 걸 한다는 게 아니라 어렵게 나와도 풀 수 있도록 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경감부 따로 강의 따로 들을 필요 없어요. 그냥 여기 하시는 강의 그대로 들으셔도 경감비 준비 충분히 그대로 할 겁니다. 형사법하고 형법 기출문제 푸는 거는요. 아까 우리 경찰학은 좀 기출문제를 좀 빨리 푸는 게 좋다고 우리 장쌤이 말씀하셨는데 형사법은 조금 기출문제집을 바로 풀기가 좀 어려울 거예요. 왜냐면 형사법은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처음에 기본 체계 잡고 틀 잡는 게 조금 시간이 좀 걸려요. 그러다 보면 그거 가지고 문제가 안 풀리는 게 좀 많습니다. 다만 기본하고 체계만 딱 잡고 나면요, 기본 그 기출 문제가 나중에 한꺼번에 쫙 풀려버려요. 그래서 지금 처음부터 형사법은 바로 들어갈 필요까지는 없어요. 그냥 수업 시간에 제가 OX 나눠드린 거 있죠? 그거 가지고 복습 잘 하시면 되고 기출 문제는 딱 여러분이 배운 것만큼만 푸시면 되는데 그런 기출 문제 지금 만들고 있는 게 제가 지금 만들고 있는 기출 문제집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나오면 그때는 이제 기본 강의 때 수업 시간에 배웠던 내용 위주로 나온 기출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 푸시면 기본 강의 때 복습 용도로 아주 좋을 겁니다. 그래서 우선 그거 나오면은 그 기출 문제집은 풀어도 괜찮을 거예요. 근데 일반 기출 문제를 풀어버리시면 안 풀리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거는 별로 도움이 좀 안 될 겁니다. 6월 28일에 형사법 연강, 9월에 경찰학 연강, 헌법은 언제인가요? 이렇게 질문 오신 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이따가 우리 직원들이 아마 저희 이게 토크쇼 끝나고 나면 아마 설명 또 드릴 건데 2차 시험 끝나고 나서 그동안에 그 헌법 공부 못했던 친구들을 위해서 헌법만 따로 9월 달에 한 달 헌법만 기본 강의가 하나 진행되는 게 있고요. 10월 달에 헌법만 따로 심화가 진행되는 강의가 또 있을 거예요. 그거는 2차 시험 보고 이제 저기 헌법 준비 안 된 친구들만을 위한 커리를 하나 따로 만들 겁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은 9월하고 10월 달에 헌법 기본 강의하고 심화 강의를 바로 다 끝낼 수 있도록 그런 커리가 하나 준비가 돼 있으니까 나중에 보실 분들은 그거 보시고 그거 하시면은 헌법은 될 겁니다. 그래서 그때 헌법이 심화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형사법하고 경찰학은 또 따로 심화가 또 진행이 될 거고요. 그렇게 하시면 될 거고요. 그리고 거기 제가 형소법을 지금 순경 쪽에가 수사하고 증거 파트만 나오다 보니까 다른 직렬이나 법원직, 검찰직 그리고 승진 뭐 이쪽에 경감부 이쪽에서 이제 그 형소법에 있는 다른 파트는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질문하신 분들이 있는데 다른 파트도 제가 따로 촬영해서 올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형소법 전범위 강의도 따로 올라오니까 그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따로 촬영을 해가지고 올리고 있으니까요. 형사법 기출문제집이 형법 플러스 형사법 한 책으로 나오는 건가요? 옥셈 원기총 3.1 사서 풀어도 될까요? 그랬는데 이번에 제가 기출문제집 지금 만들어서 하는 거는 수업 복습용입니다. 여러분이 기본 강의 듣고 지금 현재 기출문제를 풀기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기본 강의만 듣고도 풀 수 있는 기출문제. 근데 그 기출문제집이 사실 중요한 기출문제가 다 들어갔어요. 거의 다. 왜냐면 여러분이 기본 강의 때 하는 것들이 거의 기출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아마 지금 이번에 기출문제집은 기본 강의 수준으로 풀 수 있는 거, 그런 기출만 제가 골라가지고 특히 또 중요한 거, 그런 거 위주로 했으니까 그거 풀면 좋고요. 이제 좀 나중에 심화가 좀 되고 이 정도 되면 그때는 이제 지금 나와 있는 그 시중에 있는 기출문제 전체로 돼 있는 거 있죠. 그걸 풀어도 되는데 제가 아마 좀 모든 기출문제가 다 포함된 기출문제집을 아마 한 10월쯤 9, 10월쯤 나올 것 같아요. 그럼 그때는 여러분이 공부가 좀 어느 정도 됐을 테니까 그때는 그걸 푸셔도 돼요. 근데 지금은 제가 이번에 기본 강의 수준으로만 하는 기출문제를 만들 테니까 그걸 푸세요. 지금은. 그걸 푸셔도 실제 기출된 것 중에 약 한 6, 70% 정도는 푼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아마 그렇게 하시다가 나중에 이제 총정리 형식으로 해가지고 전 기출이 다 돼 있는 기출 문제가 나올 거니까 그때 가서 그때 푸시면 저는 그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공채하고 경영 특채 중 어떤 게 좋을까요? 그 참 진짜 어려운 문제네. 근데 보통은 그 채용을 많이 하는 인원이 많은 데가 좀 낫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지금 경영경채 공부하던 친구들이 일반 공채로 많이 좀 돌려온 상황인데 그게 이제 인원을 좀 적게 뽑다 보니까 그렇게 좀 돌아가는 경향이 있는데 또 더군다나 지금 내년부터는 또 경영경채에서는 저 범죄학이라는 과목이 들어가는데 그래서도 그렇지만 조금 일반 공채를 보려고 하는 친구들이 좀 더 많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일반 공채가 인원이 많이 뽑다 보니까 그다음에 이제 영어 뭐 이런 것도 뭐 옛날에는 영어나 이런 게 없어서 공채를 좀 많이 경영 경채로 가는 친구들이 많이 있었는데 일반 공채도 이제 영어나 국사 부담이 없기 때문에 인원이 많은 쪽이 그래도 객관적으로는 좀 유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